안녕하세요. 최수의사의 수의사 이야기 최정병 수의사입니다. 네, 오늘은 소의 질병 강의 영상이 아니고 제가 채널을 처음 개설했을 때 수의사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직업 소개 영상도 같이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인터뷰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수의계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분야를 먼저 나눈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수의사분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그분들의 경험이나 아니면 본인과 기대와는 달랐다거나 이게 좀 힘들었다거나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고요. 실제로 이런 영상들이 이제 수의대를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수의대 지금 수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뭐 직업의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해서 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수익의 분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뭐 PPT인데요. 제가 PPT로 설명하는 걸 좋아해서 네. 수의사는 크게 임상 수의사와 비임상 수의사로 나뉩니다. 임상 수의사는 이제 한축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치료와 예방을 하는 수의사고 비임상 수의사는 한축이랑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지만 이제 동물의 건강에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수의사들을 말합니다. 워낙 이제 임상 수의사는 정말 동물과 딱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만 비임상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딱히 뭘 지칭해서 너는 비임상 수의사야 라고 표현을 하진 않고요. 그냥 임상 수의사들만 이제 나는 임상 분야에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임상 수의사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반려동물, 산업동물, 야생동물. 네. 반려동물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개, 고양이 수의사들을 보통 표현을 합니다. 소동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개, 고양이, 이 소동물 수의사를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산업동물에는 이제 조류, 닭이나 오리, 돼지, 소나 염소, 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뭐 분야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는 정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생동물은 정말 야생에서 있는 동물들을 치료하는 수의사, 뭐 너구리, 고라니 아니면 뭐 독수리 등 이런 새들 것도 있고 특수동물이라 그래서 햄스터나 파충류, 뱀, 이구아나 이런 동물들을 치료하는 수의사들도 있고 전시동물이라고 저희도 표현을 가끔 하는데 동물원 수의사들, 동물원에서 일하면서 동물의 보존과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조금 사람들에게 또 이 동물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치료도 진행을 하는 그런 수의사들이 동물원에서 일하는 수의사들도 있습니다. 임상 수의사를 사실 나눠보면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수의사들은 치료를 포인트로 두는 수의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개고양이가 아프다. 아프면 증상에 맞게 치료를 하죠. 소나 염소도 염소는 좀 덜하지만 소도 이제 좀 비싼 산업동물이지만 비싸기 때문에 개체 치료를 많이 합니다. 수술도 하고 야생동물도 보면은 이제 특수동물 햄스터 다 치료하죠. 전시동물이라고 하는 이제 동물원 수의사들도 다 치료를 합니다. 야생동물도 조류나 이런 뭐 독수리 이런 애들도 치료를 해서 다시 야생에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야생동물 수의사들은 좀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임상 수의사들 중에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 분야들은 질병의 진단과 예방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수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업동물이라고 하면 이제 경제동물이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이 되는 동물들인데 말은 좀 아니죠. 말은 좀 덜 한 편이지만 그래도 산업동물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산업동물은 이제 경제동물은 저희의 이제 식량이 되기 위한 거잖아요.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염소고기도 많이 먹는 편이고요. 양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양은 사실 산호동물에 넣기는 조금 애매해서 이제 양은 넣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이제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군집 사육을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질병의 진단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약을 써서 예방을 할 거냐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동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생동물 중에서도 이제 정말 야외 야생동물 그 해양 포유류나 아니면 조류, 너구리 이런 쪽은 이제 외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질병에 대한 컨트롤도 많이 하죠. 대표적인 예로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그 사스, 메르스 이런 쪽도 이제 야생동물 쪽으로 박쥐나 이런 야생동물에서부터 넘어 들어온 질병이 넘어 들어와서 이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원헬스라는 개념으로 사람의 질병을 막기 위해서 동물의 질병까지 막는다고 했을 때 이런 야생동물에 대한 포커스를 질병의 진단과 예방에도 많이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사들이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비임상 수의사는 뭘 하냐라고 했을 때 비임상 수의사는 크게 이제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질병의 이제 예방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뭐 정말 조금 거의 없지만 이제 윤리학이나 역사학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실 비임상 수의사는 분야가 너무 넓고 수의사라고 하기 내가 딱 비임상 수의사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오히려 그냥 분야로 보면 이제 기초 연구는 이제 줄기세포 대표적으로 줄기세포가 있죠. 조금 예전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황우석 박사님도 수의사셨고 지금 줄기세포로는 이제 서울대 강경선 교수님이라는 분도 이제 성체줄기세포 쪽으로 저는 사람에서도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려면 일단 동물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기 때문에 수의사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거 아닌데 정말 기초 연구를 하더라도 이제 실험동물, 이제 뭐 쥐가 이런 쥐 같은 것들을 이제 실험동물로 많이 쓰는데 쥐도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쥐들이 아닙니다. 쥐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질병이 나타나는 쥐들 이런 것도 다 생산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질병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의사를 필요로 하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의사들 중에서도 이런 실험동물에 대한 번식, 생산, 개량 이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방 연구에는 대표적으로 질병 진단과 예방이 있죠. 공중방역에도 연관이 되고 아니면 그냥 동물을 위한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뭐 정확한 질병의 진단 키트 이런 것들 다 예방 연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야생동물처럼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질병에 대한 예방, 뭐 어떻게 하면 야생동물에서 돌아다니는 질병들이 사람한테 넘어오지 않게 할 것이냐, 아니면 동물한테도 뭐 조류독감이 퍼지는데 또 조류독감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타로 이제 윤리학, 역사 이런 것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듣긴 들었어요. 이게 뭐 메인으로 하시진 않고 이거를 보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비임상 수의사 때문에 이 표를 가져왔어요. 네. 2021년 2월 기준에 그럼 수의사들은 어딨냐라고 했을 때 2021년에 16,775명이 있네요. 수의사. 그 중에 이제 임상 수의사가 44%쯤 됩니다. 네, 44%. 그 중에 반려동물이 거의 80% 되나요? 네. 많죠. 그리고 농장 수의사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산업동물 수의사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닭, 돼지, 소, 말, 이제 이렇게 혼합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개고양이를 하시면서 산업동물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쨌든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4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근데 임상이 아니면 사실 다 비임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공무원은 대표적으로 농림축산건축본부, 축산과학원, 농진청, 농촌진흥청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수의사들은 많이 퍼져 있고요. 공중방어 수의사는 주로 이제 수의대를 졸업한 군인들, 졸업한 학생들이 군인으로 가는 거고, 수의 관련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제약회사, 이제 동물 약품회사, 동물 백신회사, 진단 키트 회사, 아니면 뭐 사실 사람 제약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 제약도 있고, 학계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유관기관, 뭐 축산물 위생, 농장, 군진,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임상 수의사가 아니면 다 비임상 수의사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고, 임상 수의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뭐 수의사가 아닌 건 아니니까 다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수의사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질병을 예시로 하나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새로운 질병이 하나 터지면 주로 필드에서 갑자기 새로운 질병이 나왔다거나 진단이 안 되는 질병들이 나왔다고 하면 학계에 있는 기초과학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이제 그 원인에 대한 특성조사, 바이러스나 구조, 기능, 병원성 같은 것들을 조사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주로 학계와 공무원들이 질병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질병 조사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 만약 이 질병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매우 많이 퍼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진단키트 회사나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질병에 대한 진단법, 예방을 위한 백신, 소독제, 치료제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도 주로 이제 회사들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과학적으로 발전해 있는 학계나 아니면 학계, 공무원, 제약회사들이 모두 뭉쳐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시제품이 개발되면 필드에서 업무 중인 임상수의사들과 연결해서 실제 테스트 및 제품 출시 후에도 후에는 이제 주로 필드에 있는 임상수의사가 다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 공무원,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비임상에 가깝고요. 이제 필드와 학계는 이제 임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양한 수의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수의계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수의대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항상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수의대에서 수의사라는 직업은 이제 힘들다,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떤 일은 다 똑같지만 항상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고, 아직까지 제가 느끼는 수의사라는 직업은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다양한 수의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